조금 더 얼굴을 작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얼굴을 좀 V라인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시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볼페인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은 사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부작용 무조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 얘기한다. 그거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내가 그게 벌어진 다음에 설명한다? 그거는 설명이 아니고 변명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클레어 박상아입니다. 원장님, 제가 네네. 피부과에 이제 입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혹시 조금 적은 비용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이 있을까요? 일단은 적은 비용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시술은 가장 대표적인 시술이 사각턱 보톡스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되는 시술 중에 한 가지고요. 한 번 맞게 되면 효과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서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굉장히 찾는 분들이 많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사각턱 보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가 이제 근육에 작용을 해서 근육을 못 움직이도록 해서 근육 사이즈가 줄어들게 만들고 턱이 갸름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시술인데요. 조금 더 얼굴을 작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얼굴을 좀 V라인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시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혹시 턱보톡스를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볼페인 부작용이에요. 볼페임이라고 하는 거는 턱보톡스를 한 번도 맞지 않은 분들도 애초에 볼페임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턱보톡스를 맞음으로 인해서 사실 볼페임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부작용이긴 해요. 턱보톡스를 최대한 이제 턱 끝쪽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을 조금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턱보톡스에 너무 용량을 과도하게 넣게 되면 확산되는 양이 많아서 볼페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얼굴을 촉진을 하고 근육 크기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사실 용량을 추천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볼페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세요. 그리고 애초에 볼거짐이 있는 분들은 턱 보톡스를 하시면서 옆볼 필러를 같이 하시게 되면 땅콩형 얼굴이 조금 교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두 가지 시술을 같이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보톡스를 맞았는데 갸름해진 게 아니고 오히려 턱이 볼록하게 알사탕처럼 튀어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턱 보톡스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 알사탕 현상입니다. 알사탕 현상은 왜 나타나냐면요, 보톡스를 이제 주입하고 나서 보톡스가 원활하게 확산이 돼서 근육에 고르게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근육이 정말 치밀하시고 근육 크기가 정말 크신 분들은 보톡스를 주입했을 때 그게 원활하게 확산되지 않고 한 곳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줬을 때 볼록하고 튀어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턱 보톡스를 조금 더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나눠서 주사를 하고 깊은 층하고 얕은 층, 여러 층에 걸쳐서 주입을 하는 것이 알사탕 현상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알사탕 현상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보톡스의 용량이 부족해서 또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량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내 근육 사이즈에 맞는 용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사탕 현상이 앞으로 나타나셨다 하셨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술을 했던 병원에 가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참고로 추가적인 시술을 받지 않더라도 알사탕 현상은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턱 보톡스를 맞고 나서 효과가 부족했어요 혹은 효과가 없었어요 하는 그런 불만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턱 보톡스는 말 그대로 근육에 작용해서 근육 사이즈를 줄여주는 시술이에요. 이가 실제로 근육이 비대한 것이 아니라 지방이 주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지방을 좀 줄여주시는 시술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뭐 울세라라든지 인모드라든지 지방층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시술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턱 보톡스가 효과가 없으셨던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이제 얼굴형을 좀 이제 촉진을 받아보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적합한 시술을 받으시면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성에 일단 영향을 미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너무 이제 고용량을 자주, 그리고 내성이 굉장히 잘 생기는 제품으로 맞았을 때 보통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내성이 생긴다 해가지고 막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보통 2년, 3년 정도 보톡스를 안 맞으면 대부분 다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큰 용량을 맞지 않으면 사실 내성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 턱 보톡스 맞는 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50ml, 정말 맥시멈 들어가도 100ml 정도인데, 정말 이제 많은 용량, 승모근 보톡스, 종아리 보톡스, 200ml, 300ml 이런 용량을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막 3개월, 2개월 이렇게 간격으로 맞으시게 되면 사실 그건 내성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얼굴에 맞는 그런 턱 보톡스나 미간, 이마 보톡스 이 정도의 사실 양으로는 주기만 사실 한 4개월 간격, 6개월 간격을 맞으시면 내성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턱
이게 굉장히 볼록하게 더 오히려 튀어나왔어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화가 난 거는 시술하는 의사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술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저는 이제 턱보톡스 사실 하나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들 턱을 촉진을 하는 거고요. 촉진해서 이분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드리고 나서, 이거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내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는 모든 시술에 있어서 부작용을 사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부작용 무조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 얘기한다, 그거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내가 그게 벌어진 다음에 설명한다, 그건 설명이 아니고 변명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항상 받는 시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러이러한 원치 않는 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미용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 중요한 그런 자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턱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시술이든지 간에 사실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 시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턱보톡스 같은 간단한 시술을 받으실 때도요, 항상 충분하게 설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여러 가지 질문을 충분하게 하셔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